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랜만에 법인소득세, 비즈니스 절세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R&D 텍스 크레딧인데요. 특히 R&D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그게 맞는데 오늘은요, 이 R&D 텍스 크레딧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인지는 이제 이어 나오겠습니다. 자, R&D 텍스 크레딧이 뭐냐? 어느 나라나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요, R&D 활동을 장려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보조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역시 R&D 크레딧이 세금 보조의 형태로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하나의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기업들이 R&D 지출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일부를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은 돌려받은 그 텍스 크레딧을 써서 내가 내야 되는 그런 과세액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홍길동 씨 사례를 놓고 보면요. 홍길동 씨가요, 스타트업 운영자라고 할게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BC 테크놀로지에서 3년차 이걸 운영하고 있는 어떤 창업자이고요. 그간 지난 3년 동안에요, 연구개발비만 엄청나게 쓴 거예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투자금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다한 소득은 아직까지는 내지 않았고요. 그러나 고용비로 지출, 연구개발,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지출을 해왔다는 거죠.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스타트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홍길동 씨, ABC 테크놀로지가 누릴 수 있는 R&D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질문을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D 지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모든 비용을 다 R&D 지출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크라이테리어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텍스 크레딧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왜냐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결국은 소득세가 없으니까. 그럼 당장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기업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R&D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R&D가 정말 대단한 R&D여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연구소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진공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당연히 R&D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들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답은 예상하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은요, 이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래서 4part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다 구체적으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보면 Qualified Purpose, Elimination of Uncertainty, Process of Experimentation, Technological in Nature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Qualified Purpose는 뭐냐면요, 신제품 개발,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 아니면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어떤 그런 improvement에 해당이 된다면 qualified purpose에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limination of uncertainty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이 qualified purpose를 위해서 행하는 이 활동이요, 이게 R&D 활동이기 위해서는 어떤 답이 정해져서 이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비용의 집행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 활동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Process of Experimentation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A 방법도 트라이를 해보고요, B 방법이라고 하는 alternative도 우리가 트라이를 해보고요, C도 트라이 해보고 이와 같은 어떤 trial and error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그런 성격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technological in nature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engineering, software, computer science, 아니면 medical bio 이런 것과 같은 테크놀로지컬한 네이처를 이 활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를 놓고 보면 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R&D 크레딧 해서 감사도 잘 통과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가 무슨 R&D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어떤 케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함으로써 충격을 더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trial and error 과정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특정 부서가 했던 활동 중에는 이거 R&D에 퀄리파이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R&D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돈을 벌어야 말이죠. 소득세를 내야 줄이는 소득세가 있을 텐데, 그죠? 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내가 낸 소득세 또는 내가 내야 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건데, 스타트업 기업은 소득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그림의 떡 아니냐, 또는 당장 필요한 게 어떤 캐시플로우 상의 혜택인데 이거 지금 당장 못 누리는데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 10년까지 우리가 캐리 포워드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10년간 어떤 회사가 순소득을 내지 못해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10년 동안에 걸쳐서 당장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2015년도에요.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때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었냐 하면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데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앞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요. 소득은 못 내지만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R&D를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있는데, 급여 중에 대략 한 10% 정도는 급여세로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뭐 15.3%고 그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페이롤 텍스의 내용인데, 어쨌거나 내가 10만 불 연봉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8,000불에서 10,000불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되는 페이롤 텍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텍스 크레딧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겠죠. 그래서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경우에는 한 해에 25만 불까지, 그리고 최대 5년, 토탈 1.25죠. 그러니까 125만 불까지 이 크레딧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소득세를 우리가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그것은 제약이 없고요. 매년 할 수 있는 그 크레딧 금액에 제약이 없고요. 당해에 못 누린 크레딧도 10년에 걸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내가 당장 발생시키는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추가로 얘기할 것은 이와 같은 R&D 텍스 크레딧은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방법입니다. IRS, 연방세를 줄이는 거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주에서 스테이트 텍스 크레딧으로도요. 추가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크레딧은요. 연방세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스테이트 텍스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별개예요.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크레딧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4파트 테스트에 회사가 행하는 어떤 특정 액티비티가 여기 기준에 따라 R&D에 맞는지를 스터디하고요. 이걸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R&D 활동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과정들을요. 우리가 R&D 목적에 합당하다, 세법이 허락하는 그 Qualifying Activity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고서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IRS 감사가 진행된다거나 할 때 대비해 놓는 그런 문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 분석과 R&D 스터디 리포트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 나온 R&D 액티비티가 있고요. 거기에 들인 회사의 어떤 종업원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해서 여기서 크레딧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데 쓰기 위해서 8974라고 하는 양식을 쓰고, 또 소득세에 대해서는 6765라고 하는 그런 양식을 써서 내가 실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R&D 텍스 크레딧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혜택이요. 그 중에 이제 페이롤 텍스를 줄이는 그 혜택은요. 페이롤 텍스가 발생한 그 해와 R&D 텍스가 발생한 해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앞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10년간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매년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스타트업들 중에 R&D에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결국 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 여러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요. 첫째는 R&D 텍스 크레딧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있다는 건 들었어도 우리가 이게 뭐 그 정도의 거창한 R&D가 당연히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꼭 확인해서 내가 여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이 R&D 텍스 크레딧에 대한 간단한 논의였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